네, 증시대담입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도 상당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월가의 일부 IB들이 상당히 좀 베어리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차트도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트인데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옅은 선으로 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전망치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가면 매출 증가율이 둔화된다. 소위 말해서 피크 아웃 한다라는 거죠. 현재는 이 위치다. 가파르게 상승해서 온 거는 맞지만 앞으로 이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가의 상승률,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율,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의 목표치도 여기서는 더 치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 반대편도 있죠. 애플의 신작,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 신모델, 그리고 10월에 AI 탑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 침투율로 소비가 좀 더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매출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 간밤에 하락을 했긴 했지만 블랙엘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스본 효과라고 하거든요.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구제품을 굳이 사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4분기에 생산이 되고 출하가 되면 더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우려와 기대가 상당히 공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엔비디아 좀 잘 챙겨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증시 내담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의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노동조를 끝나고 왔더니 기분 좋게 상승할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가 심했습니다.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급락을 좀 보였고요. 최근에 이 AI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을 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한 지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반도체는 중립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말고 지지난주 금요일 양상을 두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7%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도 또 2.몇 % 올랐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주가는 언더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제 스토리지, 낸드를 갖다 쓰는 회사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구매를 미리 3분기 걸 앞당겼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지난주 목요일에서 주가는 전체적으로 절대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사실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마이크론과 이런 낸드라든지 그런 쪽의 이슈거든요. 네. 물론 제 전제가 엔비디아가 기대치보다 못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조금 낮춘 것도 기본이 됐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반도체는 오늘은 경제 지표 때문에 빌미가 됐습니다만은 조그만 크랙이나 노이즈 가지고도 기대치를 벗어나면은 확 단기적으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보여지는 그런 패턴이 오늘 여실히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악기 영향이 먼저 반영이 된 거니까 향후에도 좀 기억을 해보실 만하고요. 사실은 엔비디아 발로 나왔습니다만 국내에서도 그 AI 반도체의 종원 이것까지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비유적으로 해서 좀 경계의 코멘트가 나왔던 것이 오늘은 이 ISM 제조업 지수로 오비락식으로 더 하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필반이 이거 말씀드릴게요.
7월 31일, 7월 31일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기 직전에 한 주가로 다시 돌아갔다가 예. 오늘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거의 한 9%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그 7월 30일 주가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내일 모레 나오는 실제적인 더 중요한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으면은 나쁘지 않으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반도체는 더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레벨이 상당히 다릅니다. 레벨이 상당히 달라요.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잘 20% 빠진 거고 마이크론은 34% 빠진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한 17%도 빠졌고 하이닉스도 30%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레벨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손절 라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살려주든 아니면은 펀더멘트 살려주든 펀더멘트 경기가 관계돼 있지만 아니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수급 주식 시장을 사는 거 어저께 무슨 관련되는 법률 제안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살려주던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살려주는 건 지금 기대치가 확 낮아졌죠. 예. 어저께 정확히 1시부터. 그다음에 경제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47대 46대 이거는 약간은 많은 핑계 같고 고용 지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 펀더멘털적으로는요 노이즈가 나타났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 HBM, HBM이 아닌 한 40% 정도 50%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쪽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게 팩트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빠진다 하면 아마 저가 매수의 기회까지는 안 해요. 저가 매수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만은 저가 매수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할 지금 단계는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이따 말씀드리는 그 애플에 대한 것도 왜 주가가 그 모양일까라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조금은 많이 보수적으로 보시고 저가를 들어가시더라도 이것이 전고점으로 가는 거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저가는 잡되 전저점까지는 안 간다는 심지를 가지고 저가 매수고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10월 말까지의 트레이딩 기회를 노리는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적인 상승세에서 주가가 약간은 힘들어졌고 본부장님이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은 다시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는 강한 상승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약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그렇죠. 네, 접어들었다. 앞으로의 기술주 강세 흐름은 조금은 한 1분기 빠르면 한 두세 달 후에나 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중립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립 이상을 높이려면 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센서스보다 한 5에서 10% 정도 3분기 실적이 올라와야지 트레이딩 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블랙베리 이슈가 됐으니까 블랙베리 11월부터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4, 4분기부터요. 그러면 4, 4분기면은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3분기 실적과 함께 그것이 언제쯤 될까요? 제가 봤을 때 10월 달이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아니면 조정도 10월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4, 4분기에 대한 기대치 여부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막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9월 18일 날 금리가 한 번 내리고 25bp다 뭐 선거다 이거 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많이 빠지면 안정화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동력이 마지막으로 애플이 구세주가 될 거냐 봤을 때는 애플이 9월, 10월 달에 구세주가 될 가능성은 애당초 높지 않았는데 그래서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끌어올린 동력이 엄청 세다. 엔비디아나 삼성 하이닉스의 어닝만큼 그거는 아닌 이유가 애플이 9월, 10일 날 나오는데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업데이트되는 거는 다음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도 9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9월 20일 이후에 데이터 포인트나 애플 인텔이 나오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아무리 짧아도 1, 2주. 길게 보면 한 달 정도는 언더퍼폼을 한 상태에서 이게 아웃퍼폼으로 바뀔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하다 보고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9월 말이나 10월에 들어갔을 때 애플의 신제품의 출시를 실제 소비자들이 받았을 거고
AI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블랙웰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이 레거시 업체 최근에 이제 피가 좀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피가 좀 근데 빠졌죠. 이게 사실은 수요가 좋다기보다는 뭐 공급을 잘 조절하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3분기 후에 조금 나온다면은 네. 공교롭게도 그때 주가 올라갈 땐 또 레거시 업체가 드디어 공급을 조여서 바닥을 잡았고 애플이 좀 잘 팔리고 블랙웰이 출시돼서 이제 성장이 나온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기까지는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 정도로 수수께끼 같은 게 네. 맞았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에 난 네. 내러티브인데 이번에 다시 올 때는 그 공급을 다시 90% 간 거를 83% 줄여가지고 HBM이 더 많이 이렇게 한다 그 스토리만 가지고 올라가는 각도는 굉장히 예전 같진 않다. 미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 펀더멘털 수요가 안 당겨진 거 일부는 그 뭐 넷앱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회사들 스토리지 하는 업체들이 왜 땡겼을까요?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재서 차질이니까 미리 당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수요 자체도 진성 수요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약간 그 경계의 은처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넘으려면은 3분기 실적도 도와야 되고 4분기 낸드 가격, 4분기 디램 가격 전망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 어떤 모멘텀을 다들 하나의 가늠자가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는 부분들.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플의 신제품 출시했을 때 한 10월 정도 가서 이제 AI와 관련된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했을 때 네네.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내에서의 침투율을 좀 바라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나리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처음부터 애플의 아이폰 16 9월 20일 날 이후에 판매되는 거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는 YOY로 3% 5% 작년 동기보다 아이폰 15보다 그 높게는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 주가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빠지기 전까지 지난주까지 반영이 돼 있었어요. 애플이. 근데 우리는 미리 뺐죠. 두 가지 설명입니다. 좋은 거는 10% 이상 더 팔리는 건데, 현대 요거를 그 약간 또 그래도 경계 심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폰 15이요. 아이폰 15가 생각보다 요즘에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폰 15 잘 팔렸는데 아이폰 15이 잘 팔린 것이 과연 아이폰 16하고 구별되는 별도의 수요였을까? 아니면 앞당긴 수요였을까? 마치 디램처럼 낸드처럼 이런 생각이 가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의 아이폰 16의 디램이나 낸드나 그 메모리 용량이 있잖아요. 메모리 용량이 그 초반에 AI 애플리케이션을 그다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안 올라가요. 다만 아이폰 16에서도 일반 버전이 있고 그냥 플러스가 있고 프로가 있고 프로 맥스가 있는데 이 위에 버전에서는 메모리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통 위에 버전이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5대5, 6대4 이 정도가 아니고 한 7대3 이런 식으로 프로맥스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판매가 된다. 그러면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받아들인 메모리 용량 걸 쓴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 포인트나 그것이 가능되는 거는 지금 기대되는 거 말고 그거는 빨라야 10월 말 정도예요. 그렇죠. 4분기 가야죠. 네, 10월 말이고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한 그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가이던스 줄 때가 또 10월 말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앞뒤로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지금하고 또 바뀔 수도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면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다. 좋게 그렇죠. 보면 그러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를 중심으로 Winter is coming 이러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 AI와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뭐 국내 증권사에서는 조금은 그 시각을 달리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뭐 너무나 그 대조적이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히 국내 하우스가 이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뭐 무슨 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대별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도 지금 당장의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성장률 자체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3분기건 4분기건 피크아웃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확인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있는 건데 미리 대비하자 이런 얘기이죠.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40, 50% 가다가 20, 30%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얘기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경기가 둔화되는 게 빠르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 AI 캐펙스조차도 60%, 70%, 50% 가던 것이 내년 어느 시점
상반기가 돼야지 이 스토리가 맞는데 시점에서는 숙으로 들 수밖에 없다. 근데 숙으로 들면 주가는 빠진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한 거고요. 국내 하우스는 어쨌든 영업이익이 성장률이 내년 전체는 모르지만 3분기, 4분기, 뭐 1분기까지는 가는 거 아니냐. 절대치가 여기에 초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항상 이제 크랙이라는 건 노이즈라는 거는 다 기대가 높았을 때 다른 얘기를 먼저 일단은 반영하고 가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프리피어로 하지만 프리피어를 좀 경계로 받아들이는 주가가 이 경기시에 같이 맞물어 떨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두려워서 빠졌을 때가 72,000원. 맞아요. 15만 원 초반. 중반이잖아요. 네. 중후반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오늘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그러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앉은 상태에서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재료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 드린 거는 시기적으로가 부족한 거지 그 재료가 사라졌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4분기 정도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